나주가 내 휴대폰 이러는데 벌써 시작됐잖아. 눈이 너무 좋습니다. 나 좀 북한 사투리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안 나오네. 휴대폰 바꿔라 그래서 너도. 어머 언니도 못하네. 바꿔라 또 어디 말이에요? 휴대폰 바꿔라. 제대로 했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휴대폰 진짜 죽인데. 내 얼굴 너무 하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이뻐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우리 북한댁 만나서 할 주제는 어제 패럴림픽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럴림픽 보면서 진짜 감동을 느꼈어요. 그렇겠다, 언니는 더더욱. 왜냐하면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제 내 아이는 4년이 아니라 8년 후에 저 자리에 우리 갈 수도 아들 있다.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희망 있잖아요. 패럴림픽 그 자체가 나란히 같이 이게 뜻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더 감동받았던 게 벌써 촉촉하네 눈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올림픽을 했잖아. 도쿄올림픽 했는데 그때도 3사가 동시 중계하진 않았거든요. SBS랑 MBC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채널 돌리면 보니까 3사가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중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이 이제 함께 하자는 뜻이니까 당연히 같이 해요.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게 우리 사회의 이런 이 시선이 정말 좋아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이거는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그리고 어제 그 패럴림픽 보면서 또 제가 감동받았던 게 요즘 또 아프간 사태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원래 2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 지금 그 공항이 마비가 되면서 원래 17일 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공항이 마비가 되면서 타지 못해 가지고 선수들이 못 도착하고 그 깃발만 그 선수단 깃발만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 보면서 한편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들은 게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4년, 5년 더 나가서는 막 8년, 10년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못 참가하는 그분들이 그 안타까움이 함께 이렇게 전해지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언니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패럴 올림픽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라웠던 게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거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행복이었거든요. 행복이 아빠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후천성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거를 숨기고 다니느라고 밖에도 못 나간 거예요.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동네 사람은 다 알긴 했지만 아빠는 나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에 그 사회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또 왜 이게 북한에 있을 때 사실 저희는 아버지가 첫째고 막내가 삼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엄마 쪽이나 아빠 쪽이나 딸들이 많았어. 맞아. 엄마 쪽에는 제일 큰 삼촌이 외삼촌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돌아가셨고 그래서 삼촌 얼굴은 못 봤는데 이모들만 쭉 있었어요. 근데 친가 쪽에는 아빠 있고 제일 밑에 그 밑으로 딸만 5이고 막내 삼촌이 사실은 그러니까 후천성이죠. 아기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이 다리를 잘 못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은 또 장애인끼리라 해가지고 삼촌이 어디서 다녔냐면 그 무슨 조합 같은 데서 일을 했거든요. 예, 그 장애인들 모여서 일하는 그 조합 같은 데서 일했는데 거기서 또 삼촌 엄마를 만나가지고 삼촌 어머니는 또 이렇게 약간 등이 이렇게 곱사등이라고 하는가? 껍새라고. 껍새라고 북한에서 막 놀려주잖아요. 맞아.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그 삼촌의 아이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이뻐요. 우리 삼촌 어머니가 정말 그 북한으로 말하면 아이노꾸 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눈이 둥그란 거 보고 아이노꾸라고 하는데 그 아이노꾸처럼 눈이 막 이만큼 크거든요. 그래갖고 애들이 삼촌 엄마 닮아가지고 피부도 하얗고 얼마나 남자아이도 막 눈이 쌍꺼풀 이만큼 지어가지고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애들이 막 자꾸 놀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삼촌 집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막
애들 때리고 나도 막 가서 우리 내 동생 누가 이러고 막 애들 막 잡아 휘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있었었어요. 근데 내가 또 대한민국에 와서 또 얼마 안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또 장애라는 걸 후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이런 이게 아픔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특히 나는 그 2018년도 우리가 동계올림픽 끝나면서 그 전에는 뭐 장애인 올림픽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장애인들 뭐 체육 경기도 한다고 하지만 올림픽까지 있다는 건 난 관심 못 가졌는데 그 동계올림픽 끝나면서 우리가 평창에서 장애인 올림픽을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 근데 더 충격받은 거는 그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다는 그 사실에 82명인가를 데리고 참가했는데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장애인들 북한의 장애인들 체육을 한다는 소식 우리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나는 요즘에 북한에도 이제 그나마 이제 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막 탈북민들이 사실 그 전에는 진짜 장애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장애인들 진짜 길거리에서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밖에 나다니지 않았거나 또 진짜 심한 장애인들은 어디 이렇게 이런 데 보내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볼 수조차 없었고 한국에 와서 오히려 장애인들 많이 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해가 심해서 장애인이 많은가?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많이 못 봤어. 북한에서 너무 못 봤으니까. 왜 이런 거야, 막 우리 이렇게. 망량동에도 딱 장애인 한 명 있었어. 그나마 그 사람네는 그 잘 살다 보니까 째끼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애를 집에서 키웠거든. 놀림도 못 받았어. 왜? 가네 엄마가 주변 애들한테 그냥 사탕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네 집 가게 되면 사탕 먹고 넉넉하게 먹고 이게 각설탕도 그때 가네 집에서 먹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 못 봤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이런 적이 조금 안 좋은 게 더 많았잖아. 그만큼 우리는 그냥 이 사회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데 그걸 못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그 동계올림픽 하면서 북한이 참여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북한은 장애인들도 다 어른 데서 보내고 장애인 볼 수조차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장애에 대한 이런 법도 나오고 장애인 뭐 자기네들도 장애인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본 장애인은 딱 북한에서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된 그래서 영예 군인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장애인이 다였거든. 근데 이제는 북한도 장애인법을 만들고 장애인 뭐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북한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웠다는 거지. 자꾸 이제 국가라는 이미지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제 뭔가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저는 언니 그 장애인 분들이 올림픽에 참여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게 경기보다는 저분들은 저렇게 이제 그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노력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나는 정말 그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그 패럴림픽 그 개막식에 이게 팔 없는 이게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사회는 정말 우리가 아픈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구나. 또 아픈 아이한테 뭔가 또 재능이 있을 수 있고 그 재능을 내가 잘 찾아가지고 해주게 되면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저기서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어제 정말 감동받으면서 올림픽 개막식을 봤거든요. 근데 동시에 세계 방송사에서 다 이렇게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라는 대한민국도 진짜 멋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패럴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의 그 땀과 그 노력이 다 많이 깃들었지만 그런 거 있잖아. 그 메달의 색깔이 그 사람들을 그렇죠. 가르는 거 아니잖아.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자체만으로도. 섰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한 인간 거예요. 승리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비장애인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 난 너무 감동받았어, 어제. 언니 나는 사실은 이렇게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4월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보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게 팔이 없고 이런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과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나는 사실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 북한에서 말하면 개인 이기주의 나하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 장애인 하게 되면 나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를 잘 적응하기 전이니까 한국 사회 함께 간다는 이런 취지를 잘 모르고 잘 적응하기 전이니까 몰랐는데 실제 내가 당하고 내가 겪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아픈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장애인도 있지만 마음의 속을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 장애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정말 열심히 정말 함께 살아간다는 이런 취지로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번에 패러올림픽 참가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14개 종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승부를 떠나서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 열정의 땀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정말 패러올림픽 정말 응원하고 화이팅!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다 같이 패러올림픽 응원합시다. 함께 응원해가지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무사귀환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